안녕하세요. 아들 하나 교육시키다 보니 어느새 중년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세월이 많이 지났네요. 애 교육은 끝없는 마라톤이라고 하잖아요. 힘든 과정이긴 했지만 그래도 끝은 있더라고요. 지나고 보니 그때가 참 행복했네요. 엄마로서 최선을 다했거든요. 온 힘을 다해 열정을 쏟아부었던 그때가 떠올라 사연을 써보게 됐어요. 제 남편은 무려 사형제의 장남이었어요. 그 집안의 맏며느리로 들어가게 되어 실수도 많았지만 마음씨 좋은 시부모님께서 늘 저를 이해해주고 감싸주셨습니다. 다 처음이니 서툰 건 당연한 거다 하시면서 소중한 며느리 일도 안 시키려고 일부러 제가 도착하기도 전에 일을 다 끝내놓으시곤 하셨네요. 그러다가 시아버지께서 사고로 먼저 돌아가시게 되고 시어머니께서 급격히 몸이 안 좋아지셔서 병실 신세를 지게 되시면서 저도 상실감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마음이 많이 힘들었기 때문일까요? 소중한 아이를 품었지만 한번 유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오랜 시간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너무 간절한데 생기질 않으니까 그게 어찌나 힘들던지. 그렇게 긴 시간을 고통받다가 드디어 아이가 생긴 거예요. 너무 소중한 아이였던지라 저도 하던 일을 관두고 주부로 살기로 결심했어요. 직업이고 돈이고 뭐고 아이부터 지켜야겠더라고요. 그때부터 주부 구단이 되어 엄청난 살림 스킬을 연마하게 됐죠. 하다 보니 전업주부라는 게 은근히 적성에 맞더라고요. 그렇게 주부로 긴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 하나를 양육하는데 제 온 정성을 쏟았네요. 그 과정에서 도련님들이 하나둘 결혼을 하기 시작했어요. 신기하게도 나머지 삼형제가 비슷한 시기에 연애를 해서 비슷한 시기에 연달아 결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모두가 기혼자가 된 후 문득 생각해보니 이 동서들의 스펙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죄다 가방끈이 길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친한 걸 보니 연애 시절부터 셋이서 자주 어울렸던 것 같아요. 꽤 돈독하고 친밀한 동서들 사이에 이미 묘한 끈끈함이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저는 쉽게 다가가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 발자국 떨어져 있었네요. 혼자 동떨어진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지만 이미 자기들끼리 친한 걸 어떡해요. 그렇다고 제가 먼저 친해지자고 강압적으로 밀어붙일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럼 더 불편해지잖아요. 전 그냥 소극적으로 모이자고 하면 모이고 아니면 말고 이런 자세를 취하며 적당한 거리를 뒀습니다. 그렇게 첫 명절 모임이 있던 날, 제가 전을 부치고 산적을 만드는 동안 동서들은 셋이서 둥글게 앉아 나무를 다듬으며 수다만 떨고 있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어찌나 신났는지 대학 시절 얘기를 하며 웃고 떠들더라고요. 그래도 그 대학은 축제할 때마다 유명한 가수들 어마어마하게 부르는 걸로 유명하지 않아? 에이, 그때 랩실에 있느라 가수 구경도 못했는데요, 뭘. 그래도 축제는 낭만인데 놀 땐 놀아야지. 지금 생각해보면 뭘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나 싶어. 대학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닌데. 대학으로 밥 먹고 사시는 분이 무슨 말씀을 그리 재수없게 하시는지? 아이고, 본인은 대학 덕분에 연줄로 먹고 사는 분이면서? 그렇게 나오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아무튼 그때가 좋았어요. 잡생각 없이 공부만 하던 시절. 공부밖에 모르던 시절이 좋았지. 그땐 그게 행복인 줄 몰랐어. 그토록 싫었던 게 요즘에는 자꾸 그립더라. 나 요즘도 심심할 때마다 수학의 정석 푼다니까? 그 기분 뭔지 알 것 같아요. 명쾌하지 않아요? 속 시원해지는 기분. 그러니까 복잡한 세상 속에서 이거 하나만은 명확한 답을 내려주거든. 이래서 난 숫자가 좋더라.
그것만큼 쉬운 게 어딨어? 남들이 들으면 욕해요. 잘난 척한다고. 내 친구들 다 이렇게 사는데? 그나저나 오랜만에 친구들 보고 싶네. 딱 이맘때쯤에 대학 캠퍼스에서 중국집 배달시켜서 한 잔 딱 하고 그랬는데. 축제 시즌 되니까 마음이 아주 싱숭생숭하네. 봄 타나 봐. 그때만의 낭만이 있긴 하죠. 그렇게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타깃이 저로 변경이 됐는지 동서 중 한 명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형님은 대학 축제 때 누구 왔어요? 축제? 가수? 네, 대학 축제 때 가수 오잖아요. 그때 누가 왔느냐에 따라서 세대가 많이 갈린대요. 제가 아무 말 없이 고민하고 있자 다른 동서가 질문한 동서에게 눈치를 주며 야, 그런 거 물어보지 마. 요즘 다 대학 나온 거 아니니까 하고 상황을 마무리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동서들은 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꽤 많았나 봅니다. 하긴 뭐 그도 그럴 것이 결혼할 때 도련님들과 교류가 별로 없었고 그들 입장에서 저는 육아로 인해 쭉 주부로 살아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었겠죠. 동서들은 우물쭈물하는 저를 보고는 이제 알만하다는 듯 다음 주제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때부터 동서들은 급격히 저와 거리를 두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동서 셋이서 비슷한 시기에 또 출산을 하는 바람에 저는 또 그들의 사교 모임에 끼어들 수가 없었죠. 저는 그때 이미 아이를 육아하고 교육하는 데 바빴기 때문에 정신이 없기도 해서 그들이 저를 배척하는 줄도 모르고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동문회에 가고 모임도 가지고 술도 마시면서 완전히 파가 갈리는 듯 했지만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냥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겠거니 생각하며 이해해 주려고 했죠. 그러다가 이제 동서들의 아이들도 어느 정도 크고 다들 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될 때가 되자 셋이 무슨 단톡방을 만들어 원활하게 대화를 하고 있었나 봐요. 만날 때마다 제가 모르는 말들을 그때 말했잖아 그거 하면서 자기들끼리만 소통을 하더라고요. 저 빼고 단톡방이 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아이들을 육아하면서 그 정도가 더 심해진 것 같았어요. 교육에 있어서 고급 정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들을 자기들끼리만 교환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담식으로 한 동서에게 나도 좀 껴주면 안 될까? 하고 던져봤더니 동서는 너무나 난처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게 제가 만든 방이 아니라서요. 죄송해요. 이게 좀 고급 정보만 오가는 곳이라서 저 혼자 결정하기가 좀 그래요. 가족 좋다는 게 뭐야? 동서들끼리만 정보 교환하겠다 이거야? 좀 서운한데? 물론 저도 형님한테도 알려드리고 싶죠. 근데 저도 겨우 소속돼 있는 입장이라서요. 그리고 그 방은 받는 게 있으면 주는 게 있어야 하거든요. 서로 오고 가는 게 주된 목적인데 받기만 한다면 너무 난감해요. 혹시 정보 같은 거 원하시면 제가 유명한 카페나 오픈 채팅방 같은 거 알려드릴까요? 그런 곳에는 정보가 널리고 널렸을 거예요. 저희도 뭐 사실 별거 없어요. 그냥 저희들끼리 친목 도모하는 방 그 정도거든요. 전혀 서운해하실 필요 없어요. 그제야 깨닫게 되더라고요. 동서들은 나를 철저히 무시하기로 작정을 했구나. 지들이 박사 출신이니까 가방끈 긴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싶어 하는구나. 꼴에 공부 좀 했다고 위선 떨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도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지레 짐작하고 왕따를 시켜놓은 게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학교에서 공부만 배웠지 인간성은 개나 줘버렸는지 날이 갈수록 싸가지가 없어졌네요. 저는 그냥 이들이 어디까지 가나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냥 떠들어 제껴라. 나는 내 갈 길 갈 테니 하는 마음으로 신경 쓰지 않았네요. 가족 모임이 있는 날에도 저는 그냥 묵묵히 제 할 일만 했고 동서 셋은 늘 그렇게 둥글게 앉아 수다를 떨더라고요. 대화 주제는 뭐 아시다시피 대학, 자녀 양육, 교육,
학벌주의 그런 것들이었죠. 이제는 질린다 싶어서 귀를 막고 싶었던 찰나 지들끼리 속닥대더니 한 동서가 마치 총대를 맨 듯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 있잖아요. 뭐 좀 물어봐도 돼요? 뭘? 형님은 무슨 대학 나오셨어요? 저는 괜히 말하기 싫어서 대충 말해도 모를걸? 했더니 역시나 그렇다는 듯 끄덕이더니 저를 위로해 준답시고 마음에 상처를 주더라고요. 아, 제가 실례드린 질문을 했네요. 그래요. 뭐 아무래도 대학이 워낙 많으니까. 그쵸? 요즘 진짜 듣도 보도 못한 대학들이 너무 많아요. 인구도 줄어든다는데 요즘 대학이 위기라고 하잖아요. 유명하지 않은 대학부터 하나둘씩 사라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형님 입장에서는 위기 아닌가요? 나중에 형님 모교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관없지 뭐. 이 나이에 다시 대학을 입학할 순 없는 거잖아. 그리고 대학이 뭐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슬프겠지만 난 별 감정이 없네. 어머 형님, 요즘엔 대학이 밥 먹여줘요. 대학 분이겠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인맥 싸움이라니까요. 괜히 학군지에 애들을 보내려고 하겠어요? 애 키우는 입장이시잖아요. 누구보다 잘 알지 않나요? 아, 하긴 형님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사회생활하는 사람이랑 주부 입장은 많이 다르니까요. 저희는 살면서 학벌에 대한 중요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거든요. 사회에 나가보면 알아요. 대학 이름을 대자마자 눈빛부터 달라진다는 걸 느껴본 사람들만이 알죠. 어쨌든 형님도 형님 아들을 그렇게 키우고 싶은 마음인 거잖아요. 그래, 뭐 동서들은 참 좋은 대학 나오고 가방끈도 길어서 좋겠어. 하지만 배운 만큼 남을 좀 더 배려해줬으면 좋았을 것을 난 아쉬워서 하는 소리지. 무슨 뜻이에요? 말 그대로야. 여태껏 내가 동서들에게 배려를 받은 적이 있었나 싶어서. 나 빼고 단톡방 있는 것도 알고 동서들끼리 모임도 자주 갖는다는 거 알아.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거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난 그게 이상하게 기분이 좋진 않네. 나한테 한마디 말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거야 형님이 관심이 없는 것 같으니까요. 저희랑 결이 좀 다르시잖아요. 관심 많지. 나도 애 키우는 입장인데. 근데 형님의 공부에 대한 열정은 그리 많지는 않으셨나 봐요. 그런데 모순적이게도 아이에 대한 학업 열정은 대단하시네요. 하긴 자신이 이루지 못한 걸 자식에게 투영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주로 나누는 대화들은 죄다 학원이랑 과외나 체험학습같이 큰돈이 들어갈 이야기뿐이라서요. 형님 쪽은 아무래도 외벌이니까 그런 쪽은 부담스러우실 거라 생각했어요. 사교육에 당연히 돈이 들어가겠지. 그거 무서워서 못 뛰어들겠어? 형님 부업이라도 하시게요? 그 이상으로 돈을 많이 벌어놓으셔야 할 텐데. 아, 그러니까 나는 엄마로서 자격도 미달이고 돈도 못 버니까 그 모임에 낄 수 없는 사람이다 이거야? 비꼬지 말고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순 없어? 정 참석하고 싶으시면 모임 한번 오세요. 저희끼리 주기적으로 식사 자리 마련하고 있거든요. 가끔씩 독서 토론 모임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형님은 독서가 취향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저희끼리 만난 건데 뭐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배려라고 생각했는데 형님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생각해보니 저희가 너무 심했네요. 형님도 가족의 일원이신데 저희끼리만 마음 맞는다고 한 명을 소외시켰어요.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본의 아니게 형님을 너무 서운하게 만들어버린 것 같아서 죄송하네요. 이번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참석하시겠어요? 저희야 뭐 한 명 더 오면 부담도 덜고 좋죠. 곧 형님 생일이잖아요. 이참에 생일 파티를 거기서 하는 건 어때요? 그렇게 엉겁결에 동서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게 됐어요. 거절을 하려고 했는데 뭐 케이크까지 사놓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길래 혹시나 사과의 제스처인가 싶어서 살짝 기대를 하고 갔네요. 그때까지만 해도 동서들과 원만하게 잘 지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 그 모임으로 인해 제 바람은 처참히 무너지고 말았네요. 딱 갔더니 아주 고급 식당을 잡아놓고 있더라고요. 아마 형님 오셨어요? 앉으세요. 저희끼리만 보다가 이렇게 다 같이 만나니까 살짝 어색하긴 하네요. 식당이 참 고급지네. 비싼 곳 아니야? 저희는 항상 이렇게 만나는데요. 아참, 그리고 저희끼리 규칙이 있거든요. 각자 만날 때마다 돌아가면서 계산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딱 한 바퀴 돌았거든요. 형님 차례예요. 내가 오늘 계산하라고? 네. 어차피 다음에 공짜로 드실 텐데 부담스럽고 그러신 건 아니죠? 저희는 원래 좋은 곳 찾아다니면서 대접받는 거 좋아하거든요. 애엄마로 살면서 때로는 자유롭게 맛있는 거 먹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건 그렇지. 아무튼 오늘은 내가 계산할게. 형님 괜찮으시겠어요? 애 교육시키느라 돈 쪼달리진 않아요? 일할 때 모아놓은 돈이 꽤 있어서 괜찮아. 알뜰살뜰하게 모으셨나봐요. 어쩐지 명품도 별로 안 좋아하시고 검소하신 것 같더라. 근데 지금은 왜 일을 관두셨어요? 애 때문에? 그렇지 뭐.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하긴 요즘도 열악한 직장들은 임신하자마자 눈치부터 준다고 하잖아요. 형님이 다녔던 곳은 여성을 위한 복지가 잘 되어 있지 않았나 봐요? 나 스스로 엄마로서의 길을 택한 거지 후회하진 않아. 그만큼 얻은 게 많으니까. 엄청난 선택이에요. 부러워요. 저는 남편이 직장 절대로 관두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 직장 또 구하기 힘들다고 정년까지 다니래요. 아무튼 대단하세요. 모든 걸 포기하고 애한테 목숨 거는 거 진짜 쉽진 않았을 텐데. 아무튼 오랜만에 나오셨을 테니까 맘껏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가세요. 이참에 좀 친해지자고요. 그래놓고도 지들끼리 대학 얘기, 박사과정 이야기, 애 교육 이야기를 실컷 하더라고요. 또 자기들끼리 겹치는 지인이 있나 봐요. 그 사람 뒷담화를 했다가 근황 얘기를 했다가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봤지? 우린 우리들끼리의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어. 넌 낄 자리가 없다는 뜻이야. 이렇게 저한테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이런 상황을 이미 예상하지 못했던 건 아니라서 전 묵묵히 밥만 먹고 나갈 생각이었어요. 잠시나마 기대한 내 잘못이지. 듣다 보니 얘기가 너무 질려서 혼자 허공을 바라보고 있으니 동서 중 하나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형님은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뭘? 아니, 애한테 완전히 집중하시잖아요. 뭐 사실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한 건데 제가 볼 땐 목표가 불분명해 보인다고 해야 하나? 애가 원하는 방향 같은 게 있을까요? 내 아들은 의대를 지향하고 있어. 그쪽으로 맞춰서 케어해주고 있어. 난 방향만 제시할 뿐이지 그걸 해나가는 건 아들의 몫이라 결과가 어떨진 잘 모르겠네. 그 말을 꺼냈더니 동서 중에 하나가 푹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나머지 동서들도 지들끼리 눈을 맞추더니 피식하고 웃더라고요. 왜 웃지? 이게 웃긴 상황인가? 아니야, 그냥 전형적인 학부모 같아서요. 전형적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현실 파악 못하는 부모들 있잖아요. 딱 그런 쪽 같아서 그래요. 얼마 전에 그런 엄마를 만난 적이 있어서 저도 모르게 생각나서 웃은 거예요. 기분 나쁘셨어요? 사람 면전에 대고 비웃으니까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지. 솔직히 그렇잖아요. 의대 안 가고 싶은 애들이 누가 있겠어요? 누구나 가고 싶죠. 근데 꿈과 현실은 다르잖아요. 그 격차를 좁히는 게 저는 교육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자면요. 형님 애 교육 그렇게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그렇게 현실 파악 못하고 목표만 높게 잡았다가 나중에 현실 맞닥뜨렸을 때 방황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이 학군지에서만 의대반이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그 애들이 죄다 의대에 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소수의 정원만 딱 의대에 합격하고 나머지는 떨거지들이라니까요. 떨거지?
동서 말은 내 아들이 당연하게 떨거지가 된다는 말이야? 기분이 좀 안 좋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한다는 듯이 말할 수가 있어? 주변에서 많이 봐왔으니까요. 사회에서 날고긴다는 부모들도 어려운 게 애 교육인데 보통 사람들은 더 어렵죠. 의사 집안에서도 의사 하나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데 형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리고 형님이나 아주버님이나 공부머리는 영 좀 아니시잖아요. 그냥 제가 봤을 땐 아이 수준에 맞는 교육 체계를 다시 잡으시는 게 내가 알아서 할게. 동서는 신경 안 써도 돼. 듣다 보니 불쾌하네. 우리 애 교육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왜 태클이야? 내가 애 교육하는데 동서들이 뭐 보태준 거 하나라도 있어? 왜 발끈하세요? 전 현실을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는 이런 이야기 아무렇지 않게 하거든요. 자꾸 이런 식으로 물 흐리시면 저희도 계속 모시기 어려워요. 일부러 이러는 거잖아. 나 왕따 시키려고 일부러 기분 나쁜 말 툭툭 던지고 배제시키고 무시하는 거 아니었어? 애초에 날 업신여기는 마음이 깔려있으니 말도 그렇게 나오는 거겠지. 왜 그렇게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과민 반응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 아들한테 눈을 낮추라고 하니까 내가 기가 막혀서 그런다. 어떻게 준비하고 공부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의대 한마디에 비웃고 있잖아. 어떤 건 보지 않아도 다 파악이 되는 법이에요. 술도 한잔 했겠다. 분노 버튼이 눌려서 저희끼리 언쟁을 주고받다 어느 순간 분위기가 적막해졌어요. 저도 괜히 욱했나 싶더라고요. 그때 때마침 제 아들이 잠깐 저희가 있는 곳에 들렸어요. 그리고 대충 끼니를 때우는 동안 동서들은 제 아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뭘 제일 잘해? 어떤 공부가 제일 재밌어? 반에서 몇 등해? 등등 질문을 쏟아내더니 아들이 나간 후 다시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후 비꼬는 걸 제일 잘하는 막내 동서가 저에게 결정타를 날리더라고요. 형님, 안 되겠는데요? 뭐가? 의대요. 저렇게 해선 절대 안 돼요. 그래. 안 되든 말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그만 비웃어. 아니요. 비웃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어차피 쟤는 못해요. 씨가 다른데. 그 말을 하고 혼자서 웃음을 참고 있더라니까요. 결정타를 맞은 저는 화가 나서 눈이 뒤집히고 말았죠. 유전자가 왜? 우리 유전자가 뭐가 어때서? 원래 아이들 머리는 엄마를 닮은 경우가 많대요. 형님 유전자가 공부 쪽은 아니신 것 같아서요. 전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이었는데 기분 상하셨어요? 그럼 기분이 좋겠어? 머리 나쁘다고 대놓고 면박을 주는데? 날 모욕하는 건 그럴 수 있다 쳐. 왜 우리 애 가능성까지 깔아뭉개는 건데? 이것 봐요. 논리적으로 반박을 못하시고 자꾸만 화만 내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꾸 분위기 흐리시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형님을 빼고 만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뭔 말만 하면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흥분하시니까 뭐하는 지잖아요. 저희끼리 만났을 땐 늘 웃고 떠들고 힐링만 받다가 가는데 형님이 같이 있으니까 사뭇 분위기가 다르네요. 냉정하게 들릴진 모르겠지만 앞으로 저희끼리만 만날게요. 그래, 마음대로 해. 나도 무시만 받는 이런 곳엔 오고 싶지도 않으니까. 이런 걸 무시라고 여기는 그 생각부터 잘못된 거예요. 요즘에는 다 유전인 거 몰라요? 통계를 보면요. 서울대 가 있는 애들 절반 이상이 다 머리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애들이라니까요. 머리가 비상한 것도 아니고 유전자가 좋은 것도 아니니까 당연히 현실을 직시해야죠. 가족이니까 이런 말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조언을 조언으로 제대로 듣지 못하는 건 형님이세요. 우리 모두 내 자식이 잘났고 제일 잘 나가길 바라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도 저희는 현실 파악은 할 줄 안다고요. 그래서 열심히 설명회도 들으러 다니고 고급 정보 공유도 하는 거예요. 하지만 형님은 지금 아무런 액션을 취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게 계속 손 놓은 채로 아들이 의대를 가기만을 바라세요? 그건 욕심이에요.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그나마 눈치가 빠른 동서 하나가 저희 둘을 중재하더라고요. 그만들 좀 하세요. 가족끼리 얼굴 붉히지 말아요. 형님도 좀 진정하시고요. 저희끼리 원래 서로 노골적인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형님 입장에서는 많이 기분이 나쁘셨을 것 같아요. 형님도 노력하고 계신데 방법을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어때요? 제 지인의 지인 중에 진짜 유명한 입시 상담계 레전드 한 분이 계시거든요. 다 같이 그분 한번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사실은 저희 셋이서 그분 모시고 상담 한번 받아볼까 했는데 아무래도 형님이 더 급하신 것 같으니까 제가 특별히 포함시켜 드릴게요. 진짜 어렵게 모시게 된 분이거든요. 지인 찬스로 특별히 봐준다고 하니까 시간 늦지 말고 오세요. 아시겠지만 입시 상담 이런 거 제대로 된 사람한테 받아야 하잖아요. 형님도 딴 길로 새지 마시고 저희랑 같이 한번 상담 받아봐요. 선심 쓰듯 또 저를 끼워 넣어주더라고요. 이걸 감사하다고 해야 할지 기분 나쁘다고 해야 할지. 처음에는 됐다고 동서들끼리 가라고 했더니 제 손을 꼭 붙들더니 그래도 엄마잖아요. 아이를 위해서 뭐든지 해야 하잖아요. 형님은 방향이 잘못됐어요. 하며 마치 저를 잘못 가르치는 엄마 취급을 하더라고요. 동서들이 모인 자리에 가봤자 또 혼자 기분 나쁠 게 뻔한데 이제는 관계를 끊어야겠다 싶었지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내가 아이를 잘못 이끌고 있는 거면 어쩌지? 내 관점이 틀렸으면 어쩌지? 그리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오길래 오매불망 기다리기만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지더라고요. 동서들과는 사이가 서먹해지긴 했지만 결국 얼굴에 철판 깔고 입시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어요. 며칠 후 룸이 있는 레스토랑에서 입시 상담을 하기로 했다고 장소를 알려주더라고요. 이미 동서들은 다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대요. 허겁지겁 달려갔더니 무슨 원장이라는 분이 자리에 딱 앉아있는 거예요. 동서들은 제가 늦었다며 눈치를 주더라고요. 제가 분명 오늘 귀한 자리라고 늦지 말라고 했을 텐데. 근데 그 원장이라는 사람은 절 보더니 말문이 막힌 듯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입을 틀어막더니 놀라는 거예요.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네? 하고 묻자 그쪽에서 절 알아보더라고요. 맞죠? 맞잖아요. 네? 기억하세요? 저 고1 리기 시절일 때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여기서 선생님을 뵙게 되다니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일 그만두시고 아이 케어하고 있다는 소문만 들었는데. 기억나네요. 잘 지냈어요? 이런 모습으로 뵙게 되다니 참 쑥스럽네요. 덕분에 저 무럭무럭 성장해서 원장 직함까지 달았잖아요. 이게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번호도 바꾸셔서 연락도 못 드리고 답답해 죽는 줄 알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잠수 타듯이 사라져버릴 수가 있어요? 제가 얼마나 섭섭했는지 알아요? 미안해요. 육아에 집중하고 싶어서. 그나저나 돌아오실 거죠? 꼭 돌아오셔야 돼요. 다시 복귀할 생각 있으시면 꼭 저한테 다시 연락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요새 능력 있는 강사분 찾기 진짜 힘들거든요. 저희끼리 아는 척을 했더니 궁금증을 참지 못했던 동서 하나가 원장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저기 저희 형님이랑 어떻게 아는 사이세요? 네? 어떻게 알겠뇨? 이분 몰라요? 이름은 들어보셨을 텐데. 학원가의 전설이잖아요. 유학파 출신 1타 강사. 그때 어머님들도 소문으로만 듣던 그분 언제 복귀하시냐고 연락처 좀 알 수 있냐고 사정사정 하셨잖아요. 그분이 이분이에요. 네? 그럼 우리 형님이 그 유명한 해외 대학 출신의 강사님이라고요? 그렇다니까요. 그저 그런 국내 명문대는 이분 앞에서 명함도 못 내밀죠. 세계 탑10 대학을 나오셨는데 여기서 왜 이러고 계시냐고요. 얼른 복귀하세요. 네? 어떻게 10년 이상을 주부로만 살면서 재능을 썩히냐고요. 그 경력과 실력 이제 많은 수강생들에게 나눔해야 할 차례 아닌가요? 가만히 있어보자. 상담은 제가 해드릴 게 아니라 제가 받아야겠는데요. 사실 저는 학원가에 살짝 몸을 담궜던 적이 있습니다.
워낙 가르치는 걸 좋아하고 아이들을 좋아해서 일에 흥미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밤을 지새우며 일에 몰두한 적이 있어요. 운이 좋게도 수강생들이 점점 늘어났고 대우도 좋아지면서 그 동네에서는 나름 이름을 날리는 강사였네요. 부와 명성이 동시에 따라 들어오긴 했지만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다 보니 몸도 축나고 점점 건강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내 아이 하나 보호 못하는 엄마가 될 바에는 그냥 다 포기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진절머리 나는 이 일을 완벽하게 끊어버리자 싶어 번호도 바꾸고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았네요. 시댁 식구들한테는 그냥 작은 학원에서 사무직 정도로 하고 있다는 식으로 둘러댔는데 다들 관심을 갖지 않더라고요. 신분을 속이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동서들이 저를 무시할 때마다 들고 일어서며 나 니들이 그렇게 무시할 만한 사람 아니야! 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해봐야 동서들과 똑같은 사람이 될 뿐이니 그저 모른 척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겠다 싶었어요. 뭐 학벌이 그리 대단한 거라고 한참도 지난 과거 얘기를 꺼내는 것도 부끄럽잖아요. 제가 제일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과거의 영광을 현재까지 이끌고 와서 자랑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리고 괜히 학원 강사였다 어쨌다 소리하면 입시 상담이니 뭐니 피곤해질 게 뻔하잖아요. 힘들어서 일을 관둔 건데 이젠 주부로서의 생활에 집중하고 싶었어요. 아무튼 제 정체가 공개된 순간 동서들은 일제히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더라고요. 형님, 진짜예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 진짜냐고요? 진짜면 어떻고 가짜면 어떤데? 아니 진짜면 사정이 달라지죠.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굳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나? 과거일 뿐이고 지금은 그냥 애엄마일 뿐인데 그래도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학을 왜 숨기셨어요? 말씀하시지.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말해도 모를 거라고. 우물한 개구리들만 모여있길래 해외 대학은 취급도 안 해주는 줄 알았지. 축제에 가수 누가 왔냐고 물어봤지? 글쎄, 난 공부만 해가지고 축제 이런 거 몰랐는데 동서들이 나온 대학은 노느라 바빴나 보지? 그리고 난 바깥에서 대학 얘기 잘 안 해. 그게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가 아니라서. 이 나이 먹고 아직도 대학 얘기 나누는 건 좀 창피하지 않나? 동서들한테는 그게 유일한 자랑거리겠지만 난 그게 썩 내세우고 싶은 그런 무기는 아니라서. 미래가 중요하지 과거가 중요한가? 본의 아니게 오늘도 내가 또 물을 흐린 것 같네. 난 이만 빠져줄 테니 입시 상담은 동서들끼리만 받는 걸로 해. 그리고 앞으로 내 걱정해줄 필요 없어. 학원에서 일하면서 평생 쓸 돈 다 모아놨거든. 비록 지금은 외벌이지만 내 아들 정도는 내 돈으로 잘 키울 준비 해놨으니까 더 이상 외벌이라고 조롱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야. 예전에 알던 사람을 마주쳐서 민망하기도 했고 괜히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게 어색하기도 해서 그냥 그렇게 말하고 빠져나왔어요. 그 뒤로 동서들의 태도가 돌변하기 시작했고 그게 저로서는 너무 불편했네요. 아니 갑자기 밥을 사준다고 하질 않나? 커피를 마시자고 하질 않나? 정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셋이서 똘똘 뭉쳐다니던 사람들이 제각각 저에게 따로 연락을 해왔다는 거예요. 동서 중 한 명은 다른 동서를 이간질까지 하더라고요. 형님, 제가 진짜 형님이랑 정말 친하게 지내고 싶었는데 자꾸만 둘째 형님이 말리더라고요. 그 형님이 좀 얄미운 구석이 있잖아요. 본인보다 잘난 것 같으니까 괜히 까내리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있잖아요. 그 형님 알고 보니 학부는 어디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대학교 나왔대요. 제가 어떻게 알아냈는지 아세요? 지인 중에 둘째 형님이랑 같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학과랑 학번까지 같은 사람이 있길래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형님 이름 대면서 아냐고 물어봤더니 그런 사람은 듣도 보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딱 의심했죠. 그때부터 SNS를 뒤져가며 둘째 형님의 지인의 지인을 파도 타면서 실체를 알아냈어요.
여태껏 우릴 속였더라고요. 대학원으로 신분 세탁해놓고 성골인 척 연기를 한 거잖아요.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아무튼 저희도 둘째 형님 기세에 밀려서 형님이랑 친해질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이래서 사람은 잘 배우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저는 형님 처음 봤을 때부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특유의 고급진 아우라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아, 이분은 뭔가 우리랑은 다른 사람이다. 한층 더 윗세계의 사람이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저도 모르게 거리감을 느끼고 있었나 봐요. 근데 세상에 학원 강사셨다뇨. 어떻게 이런 우연이 다 있을 수가 있죠? 제가 가까운 곳에 귀인을 두고 너무 돌고 돌았네요. 형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둘째 형님네 빼고 저희끼리 그룹 지어서 강의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의 선행학습 아주 잘 되고 있거든요. 잘 따라갈 수 있어요. 아시잖아요. 우리 애 똑똑하고 착한 거. 형님이 좀 봐주시면 안 돼요? 들어보니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하셨다고 하던데 입시 커리큘럼 같은 거 형님한테는 일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쪽 업계에 몸담고 계셨으면 아무래도 입시 관련 자료들도 많으실 테고 예전 동료였던 강사들한테서 정보 빼내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안 될까요? 동서, 미안한데 난 우리 애 키우는 것도 버거워서 내가 일을 관둔 이유도 내 체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야. 동서가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내가 뭘 해줄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네. 솔직히 동서가 나보다 정보도 많고 가진 게 더 많을걸? 우리 서로 각자 페이스대로 아이 키우자고. 너무 급하게 마음 먹을 필요 없어. 자꾸만 급해지는 걸 어떡해요. 전 사실 사교육을 일절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집이 너무 가난해서 학원비 한번 보태주신 적이 없어서 교육방송만 보고 공부했다니까요. 이런 제가 어떻게 아이를 케어할 수 있겠어요. 그래, 그러니까 동서도 알 거 아니야. 사교육은 거들 뿐이야. 하려는 의지가 중요한 거고 의지만 있다면 학원, 과외 이딴 거 다 무슨 소용이야. 동서도 집에서 혼자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갔잖아. 그 노하우를 애한테 알려주는 건 어때? 전 공부로 그 대학 들어간 건 아니고 특별 전형으로 겨우 입학한 거예요. 사실 전 공부머리가 아니라고요. 대학원도 취업할 곳 없어서 도피로 들어간 거예요. 이러니 제가 불안하죠. 형님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랑도 애 교육은 나 몰라라 하는 바람에 저 혼자 외딴 섬에 고립된 기분이에요. 솔직히 저 형님 보고 되게 태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걱정이 하나도 없어 보였거든요. 근데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저라도 그런 배경과 지식과 경험이 있으면 태평할 것 같아요. 난 그냥 아이를 믿는 거야. 실패해도 다른 길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일단은 해보는 거지. 나도 별로 아는 건 없어. 중2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나도 우리의 교육은 정말 힘들어. 과거 이력 보니까 형님이 학생들 명문대 정말 많이 보내셨던데 7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린 학생도 있던데요? 그 노하우가 분명 있을 거잖아요. 그러지 말고 저한테 가르침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신다면 제가 진짜로 형님한테 언젠가 꼭 보답할게요. 저희 지금 애한테 모든 걸 쏟아붓고 있어요. 전재산 탈탈 털어 애한테 투자를 하는데 성과가 없으면 저희 인생 망해요. 경험에 빗대어 충고 하나 할게. 동서, 그렇게 애한테 집착하고 목매달면 언젠가 후회해. 애가 그걸 모를 것 같아? 요즘 애들은 다 안다고. 그건 부모와 아이 둘 다 죽이는 행위나 마찬가지야. 그냥 좀 여유를 가지고 아이가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믿어주는 게 우선이야. 내가 태평해 보인다고? 천만에. 나도 마음이 급하고 성급해지지. 나도 엄마인데 조급한 생각 안 들겠어? 그래도 애한테 티는 내지 말아야지. 믿어주려고 노력해야지. 형님은 유전자부터 다르잖아요. 언제는 씨가 달라서 내 아들은 못할 거라고 하더니? 그때는 형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니까.
그 발언은 죄송해요. 경솔했어요. 그 당시에는 형님이 너무 무모하다고 생각했어요. 워낙 연애 시절부터 셋이서 친했기 때문에 저희끼리 좀 알게 모르게 서열 나누기 그런 게 있었어요. 저도 떠밀려서 그런 분위기에 휩쓸린 거지. 사실 저 되게 마음 여리고 착한 사람이에요. 아시잖아요. 저 그래도 셋 중에는 유일하게 형님한테 말도 잘 걸고 살갑게 굴었는데. 다른 동서들도 차례로 저에게 연락이 왔지만 전 그 뒤로 동서들과 더 이상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가족 모임이 있다고 해도 잠깐 가서 인사를 나누는 정도지 동서들과 깊은 이야기까지 나누고 싶진 않았네요. 저는 그냥 제 소신대로 경험한 토대로 아들에게 조언을 주면서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이 있다고 알려주는 길라잡이 역할만 해주고 있었어요. 저라고 뭐 아들에게 강압적으로 굴고 싶지 않았겠어요? 참을 인자를 수백 번 적으며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니 어느새 아들도 성과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렇게 긴 마라톤 끝에 결국 제 아들은 의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저희 집안은 완전히 축제 분위기였죠. 어린 시절부터 꿈이 의사라고 했던 아들의 꿈이 이루어진 순간이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제는 나도 좀 쉬어도 되겠구나 싶어서 행복했네요. 근데 득달같이 소문을 듣고 동서 셋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저랑 커피 한 잔에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더니 결국 본론을 꺼내더라고요. 형님, 아들 의대에 보내셨다면서요? 너무 축하드려요. 진짜 부럽다. 고생 많으셨어요. 얼마나 숨은 노력이 많으셨겠어요. 내가 했나? 아들이 열심히 해준 덕분이지. 아니죠. 이건 다 형님 덕분이죠. 형님의 기본적인 DNA 자체가 공부벌레인데 아들이 그걸 당연히 쏙 빼닮았겠지. 이래서 다들 유전유전 하나 봐요. 아무튼 형님, 이때다 싶어서 찾아온 건 아니고요. 축하도 해줄 겸 겸사겸사 찾아온 건데요. 혹시나 저희한테 공유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뭘? 뭐긴요. 애 가르칠 때 다녔던 학원 정보란 문제집이랑 뭐 이것저것 족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저희한테 전수해 주시면 저희도 그걸 따라서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선한 영향력 아니겠어요? 많이 실망할 거야. 따로 한 게 없는데. 에이, 그러지 마시고요. 한 번만 저희한테 도움 좀 주세요. 저희도 애들 의대 좀 보내고 싶어요. 우리 집안 대대로 의사 집안 만들어 보자고요. 지금 애들 성적은 좀 어떤데? 그냥 그래요. 방법이 잘못된 건지 열정이 없는 건지 아무리 알려주고 타일러도 성적이 영 오르질 않더라고요. 그 정도면 다른 길 알아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무엇보다 아이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데. 무슨 소리세요? 우리 애한테 투자한 돈이 얼만데.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공부로 끝장을 내야 돼요. 제가 등짝을 때려서라도 공부하게 시킬 거니까 제발 정리한 것 좀 주세요. 네? 부탁드려요. 그래, 뭐 그럼 어쩔 수 없지. 내가 여태 한 것들 전부 공유해 줄게. 안 그래도 엑셀로 정리를 좀 해놨거든. 역시 우리 형님은 아주 체계적이고 철저하시다니까. 자료가 있을 줄 알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진짜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형님 같은 분이 가족이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희가 여태껏 철없이 굴었던 거 용서해 주실 거죠? 제가 정리한 것을 준다고 하니 동서셋은 아주 기뻐서 뒤집어지더라고요. 하지만 기쁨은 잠시였어요. 프린트해서 파일 형식으로 딱 줬더니 그걸 본 동서들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지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정말로 아들이 한 거라고는 독학과 인강 살짝 본 거 그게 다거든요. 혼자 주도적으로 하는 게 적성에 맞았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전 그걸 믿어준 게 다였어요. 동서들은 그걸 보더니 진짜 이게 다예요? 농담이시죠? 이럴 리가 없잖아요. 하고 묻더라고요. 정말로 이거밖에 없다고 했더니 동서 중 한 명은 갑자기 비꼬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공유하기 싫으면 싫다고 말씀하세요. 사람 가지고 장난치지 마시고. 나 장난칠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어. 그럼 뭐 대단한 비결이라도 있을 줄 알았어? 공부의 왕도가 어딨어. 다 알아서 하는 거지. 학원 업계에 오래 몸담고 계셨다면서 왜 모른 척 하실까? 다 알잖아요. 요즘 애들 사교육 없이 대학 절대로 못 가는 거. 저희한테 뭐 숨기고 계신 거죠? 알면서 안 알려주는 거잖아요. 이래서 내가 학원을 관뒀지. 사교육이 무슨 요술 램프라도 되는 줄 알아? 돈 들여서 보내만 놓으면 성적을 아주 쭉쭉 올려줄 거라 생각하지? 그거 잘못된 생각이야. 알아서 하는 애들은 사교육 없이도 잘하는 거고 못할 애들은 뭘 갖다 붙여놔도 안 되는 거야. 그럼 형님 말씀은 우리 애들은 못할 애들이란 말인가요? 무시하시는 거예요? 그건 동서들이 판단하기 나름이겠지. 부모니까 아이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 거 아니야. 아무튼 난 이게 다야. 더 이상 알려줄 건 없어. 우리 애들한테 물어봐도 대답은 똑같을 거야. 저희가 예전에 형님한테 안 좋은 소리 좀 했다고 지금 이렇게 골탕 먹이시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왜 간절한 사람 앞에다 두고 장난을 치세요? 나 장난친 적 없고 동서들이 간절하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따끔한 쓴소리도 할 수 있는 거야. 애정도 없으면 이런 소리 못 해주지. 동서들도 그런 애정 어린 마음으로 과거에 나에게 조언도 해줬던 거 아니었어? 난 그게 안 좋은 소리라고 생각한 적 없는데? 그건 그렇죠. 하지만 저희 가족이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을 해야 모두가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모든 걸 공유해야. 그 전에 동서들끼리 다시 의기투합을 해보는 건 어때? 요즘 영 셋이 뭉쳐다니지 않더라고. 음침하게 뒷담화하지 말고 차라리 앞담화를 하란 말이야. 동서들끼리 시기질투하면서 나한테 일러 바치듯 뒤에서 욕하는 게 내 입장에선 보기 안 좋아서 그래. 앞으로는 각자 나한테 비밀스럽게 연락하지 말고 그냥 한 명이 대표로 연락해. 내 몸이 10개가 아니라서 말이야. 그리고 애한테 인성교육부터 시켜. 그게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모든 게 말짱 도루묵인 거 알지? 공부보다 중요한 게 인성이야.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라고 하잖아.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겠어? 뒷담화만 하는 엄마를 보고 애가 뭘 배우겠어? 나한테 와서 비밀 내놓으라고 하기 전에 아이랑 대화를 더 해보는 거 어때? 그토록 끈끈했던 동서셋의 유대관계는 그렇게 자연스레 끊어졌습니다. 상황이 비슷했기 때문에 경쟁 심리가 발동해서 더 멀어진 것 같기도 하네요. 원래 바쁘게 살다 보면 자연스레 친했던 관계도 멀어지게 되잖아요. 뭐 저도 나름대로 제 인생 산다고 바쁘고 동서들도 애 교육하느라 바빴겠죠. 그 뒤로 가족이기 때문에 종종 소식은 전해 들었어요. 명문대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노력했던 3명의 동서들의 성과는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하나는 재수를 하게 됐고 하나는 집과 멀리 떨어진 대학을 갔으며 또 하나는 말썽을 일으켜 전학을 가는 바람에 근황조차 듣기 어렵게 됐어요. 물론 인생의 끝이 학업의 성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른 쪽으로 성공하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니까요. 다만 학벌로 저를 깔아뭉개고 무시하고 배척하던 동서들이 원하는 결과물을 내지 못했다는 게 살짝 고소하긴 하네요. 원래 자녀 교육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법이니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떤 동서는 울면서 저에게 전화한 적도 있어요. 애가 자기 말을 안 듣고 딴 길로 샌다고요. 연애를 한다고 엄마 말을 안 듣는다나 뭐라나. 제가 무슨 전문 상담가도 아닌데 아이 교육에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바로 전화를 거는 게 영 불편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고급 정보니 뭐니 주고받을 땐 언제고 이제서야 저에게 속마음까지 털어놓는 걸 보니 상황이 많이 바뀐 모양입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아들을 독립시킨 후 슬슬 어떤 일을 해야 하나 고민하는 중입니다. 성격상 텅 빈 시간을 그냥 놀기만 하면서 보내기가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모색 중이에요. 공부를 좀 더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한번 다시 해볼까 싶기도 하고, 어쩌면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도 있겠죠. 이제서야 비로소 제2의 인생이 시작된 기분이네요. 경력 단절이 된 모든 여성들의 마음이 저와 같겠죠. 새로운 출발선 앞에서는 저희 모두 같은 입장이잖아요.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육아를 끝낸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100세 인생이니까 시간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주변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아들 의대 보내니 세상 부러울 것 없을 것 같다고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아들이 의대에 딱 입학한 순간 행복하기보다는 걱정이 더 생기더라고요. 앞으로 저희 아들은 수많은 선택과 위기와 시련에 직면하겠죠. 하지만 이제 성인이 됐으니 본인 알아서 잘 해낼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엄마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으니 이만 그 직함에서 물러나려고 합니다. 제 인생 목표는 아들의 성공이 아니라 제 인생의 행복이니까요. 이 사연을 보냄과 동시에 저는 즐거운 제2의 인생을 찾아 떠나려고 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우리 모두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화이팅하면서 사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